네, 뉴욕 증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최근의 데이터들이 다 좋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점검하는 지표들도 오늘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좋았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호재거리가 또 간밤에 많았더라고요. 네. 예. 어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모두 이제 소매 판매 호조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15% 상승했고, 나스닥은 0.7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4%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 급등했습니다. 어제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보면 언더아머가 2.8% 상승, 그 다음에 나이키가 1.8% 상승, 코스트코가 1.3%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세 업체들은 모두 소매업체인데, 이제 어제 홈디포라든가 월마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소매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상승으로 또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보면은 언세미컨덕터가 5% 상승, 그다음에 AMD가 4% 상승,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상승,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어느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도 어제 좀 반등을 해서 4% 상승했고요. 어제 쿠팡이 한 6% 정도 상승했는데 이틀간 한 12% 상승했어요. 조지 소로스가 추가로 50만 주를 더 매수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 23.7%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주문이 1만 7천 대를 이제 17,000대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차량이 생산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지금 일단은 5억 달러 정도의 지금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CEO가 얘기하기를 내년에 2만 대 차량의 생산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50만 대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퀄컴은 어제 8%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퀄컴의 상승이 결국에는 AMD의 상승과 맞물려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어제 이제 애플과의 좀 의존도가 좀 그동안에 좀 심했는데, 애플과의 관계가 이제 끝나더라도 삼성전자가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의존도 축소에 대한 애플 이제 의존도 축소에 대한 우려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요. 2023년에 지금 아이폰의 칩 공급이 지금 20% 정도가 될 것이고 2024년에 10% 정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애플이 이제 자체 칩을 이제 생산하면서 사용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비중 축소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퀄컴 주가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기를 현대차와 LG전자도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체험기인 오큘러스와도 지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홈디포가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5.7% 상승했는데요. 지금 컨센을 상회하는 매출액과 EPS를 기록했죠. EPS는 3.92달러를 기록했고 컨센은 시장 예상치는 3.4달러를 예상했습니다. 매출은 36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350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월마트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2.5% 하락했어요. 전체적인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매출하고 EPS는 시장 대비 컨센 대비 좋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컨센은 1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EPS는 1.45달러, 그 다음에 시장 예상치로는 1.4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또 MS도 그렇고 빅테크 주식들도 그렇고 상승과 하락은 엇갈렸는데 MS 같은 경우는 어제 1% 상승했죠. 지금 어제 MS에 1% 상승했는데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썼고, 지금 CS증권에서는 향후 5년 이상 이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4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CS증권에서는 향후 이제 10년,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10% 중후반대에 이제 경과 매출 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EPS 증가율도 20% 전후로 이제 강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용 코로나 치료제를 미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증권에서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속하는 종목들은 뭐 어도브가 있고,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닷컴, 그다음에 뭐 오라클 정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10월 소매 판매 지표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전월보다 1.7%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로는 1.5%였습니다. 그런 소매 판매도 1.4% 증가했고요. 10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8%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인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좀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하게 대처해도 경제에 큰 무리가 없다. 뭐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경제 크게 뭐 피해가 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어제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는 그 유가 상승이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다.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매 판매가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는 자신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에 있고 성탄절 가장 돈을 많이 쓰시는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지표가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인플레 제가 우려에도 불구하고라고 했는데 인플레 때문에 미리 샀다.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소매 네, 판매에 뭐 대해서. 미리 땡겼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지 알겠죠. 뭐 네. 지금은 이제 그건 뭐 예측인데 일단은 휘발유 그러니까 뭐 지금 휘발유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좀 크게 증가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뭐 이동량도 많아지고 결국 그리고 뭐 국제 유가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유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는 유가 강세 때문에 내는 비용이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항목을 보면은 지금은 당장 뭔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제품들을 산다고 한다면은 의료나 뭐 교육 같은 거, 호텔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소매 구성 품목에 포함은 되거든요. 조금 더 연말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쪽에서도 소매가 늘어나면은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위드 코로나 시대 뭐 이런 호텔, 뭐 교육 이런 서비스 이쪽에 대한 또 재화 소비가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네. 뭐 지금 연말 되면 어차피 조금 그쪽으로 늘어나는데 싸겠죠? 그게 이제 예. 연말 시즌에만 이제 국한이 되는 거지. 저는 이제 뭐 그게 내년 1분기 뭐 넘어가서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네네. 지금 뭐 어제도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네. 이제 뭐 소매 판매가 뭐 땡겼었다.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분석가들은 모르죠. 이코노미스트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이렇게 소매 판매가 지금 정도에서는 뭐 임금 인상 이 정도로 이제 커버할 수 있어서 가능한데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이 제품 가격이 올라와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소매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요. 있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긴축을 또 이제 가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의 속도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전망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캐치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지표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았어요. 지금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우 지수 구성 종목을 보시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홈디포가 사실 다우 지수 리드한 거잖아요. 홈디포가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 많이 뛰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좋아질까요, 소매는? 뭐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네. 우리가 우려했던 소매 업체들인 결국에는 다 이제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있죠.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네. 뭐 4분기는 역시 그냥 다른 이상 없이 소매 업체들도 소비자들한테 잘 전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도 그렇죠. 3분기도 잘 전가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에도 뭐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쇼핑 시즌과 이제 뭐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갑을 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낙관한다고 보면은 내년 1분기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그때까지도 조금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보여가지고 하락을 하면서 이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싸졌다고 느끼면 또 다시 저감에서 들어와서 또 한 번 또 랠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게 JP모건에서 미국의 4분기 GDP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올려잡았네요. 네, 뭐 예. 소매 판매가 어제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온 달라서. 것으로 보고 4분기 GDP를 이제 4%에서 이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건가요, 근거가? 네, 소매 그거가 판매가 근거입니다. 좋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소매 판매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전히 탄탄하다. 네, 소비 심리는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는 4분기 GDP 확인 가능할 거라고 JP 모건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자산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미국인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워낙에 많이 좀 주식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여유가 또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서. 예, 뭐 지금 자본 이득을 많이 좀 취한 것으로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여윳돈이 좀 생겨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임금 상승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좀 지갑이 좀 풍족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역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자산의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알짜 수익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전기차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던 건데 거의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미국 투자자분들도. 그 안에서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보면서 어떤 전기차가 제일 좋아 보이냐. 만약에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전기차를 여기서 택한다면 어떤 종목을 픽하는 게 맞을까라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리비안이 또 15% 정도 또 급등을 했죠. 생각보다 계속 가네요. 계속적으로 예. 랠리를 펼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뭐 이게 저도 이제 뭐 미래 영역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비안 아직 이제 트럭 같은 게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루시드는 또 이제 생산이 되는 게 이제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고 있고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뭐 좋죠. 뭐 830km 이상을 가고 한 번 충전에. 네. 그리고 차량 가격도 약간 좀 프리미엄급 아닙니까? 지금 약간 한 대 가격이 뭐 지금 최고 비싼 게 지금 에어드림 에디션 같은 게 2억 정도 얼마예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지금 일단 CEO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그런다고 하니까 네. 저는 테슬라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 앞으로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장점은 그거가 있습니다. 기본이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전기차와는 틀리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그것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좀 더 그렇죠. 받고 있고 예, 이제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저는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될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뭐 어떻게 보면 마켓 쉐어를 갉아먹어가지고 뭐 하락하면서 테슬라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루시드는 지금 가격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식에게 물려줄 건 아니고 내가 단기적으로 상승률을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은 루시드다. 요 얘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퀄컴에도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고점 찍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BMW 자율 운전 시스템에 반도체를 납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애플향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퀄컴이. 예. 뭐 이제 BMW 납품 소식도 있었고, 있었고. 뭐 컨퍼런스 콜에서는 네. 뭐 이제 더 이상의 뭐 애플이 뭐 우리랑 이제 뭐 저 협력을 계속 안 하더라도 의존도가 낮아지더라도 삼성전자와 뭐 삼성 PC형 얘기했고요. 칩을 네.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협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쪽으로 뭐 협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뭐 퀄컴은 좀 지금 현재 단일 기업의 단일 기업으로 우리가 좀 치우쳐 있는 것으로 좀 보지 말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랑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한 메리트가 될 것 같거든요. 워낙에 퀄컴이 애플 이슈 나올 때마다 흔들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는데 고객사를 다변화한다. 그것도 뭐 BMW라던가 삼성을 잡게 된다면은 못지 않습니다. 네, 애플 못지 않은 지금 수요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지금 퀄컴 주식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뭐 강하고 뭐 퀄컴이랑 AMD, 엔비디아 이런 쪽이 좀 강하고 하면서 이제 뭐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뭐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내려오면은 같이 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때 이제 저가 매수에 이제 가담하는 게 좋고 지금 가격에서 뭐 추가의 상승을 뭐 여기서 한 뭐 10% 정도 뭐 그거 보고 들어간다? 10%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와봤자 한 6%, 7% 정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모멘텀으로 자기가 그냥 나는 단타로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네. 지금 많이 뭐 올랐죠. 지금 예. 기술적이나 뭐 가격
정도는 저는 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식은 싼 걸 사느라 바쁜데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것 같고 좀 상황이 상당히 상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상승에 대한 룸을 전망한다면 크레딧에서는 아까 소프트웨어 좋게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라클 뭐 그런 쪽 어도비 쪽 네. 이쪽에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이쪽이 괜찮습니까? 소프트웨어 쪽. 저는 네. 이쪽이 차라리 좋아 보이는데요. 아.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세일스포스닷컴이랑 어도브 어도비. 정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성악개미 분들 네, 종목 픽하실 때 신규 종목 고르실 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3,000선 밀당이 조금 지겨워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오늘 장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뭐 시장 체력이 아직 고갈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제 뭐 개인들은 오전에 잠깐 샀다가 다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수 올라오면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면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다시 팔았는데 저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물량 조금씩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어제 막판에 게임주가 우르르 다 올라온 거는 분위기 파악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뭐 저는 네. 제가 뭐 아침 방송도 얘기했듯이 주도주인가요? 네.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이제 저는 게임즈에 대해서 네. NFT 그쪽에 테마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드렸고 뭐 아직까지 고점에 쌓이는 게임즈도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고 뭐 저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저는 뭐 괜찮다고는 보는데 네. 대신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될 것으로 게임주 보습니다. 뭐 제일 좋게 보세요? 네? 전문가님? 어떤 게임주 제일 좋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산원 리포트에서 제일 탑픽을 이제 그때 펄어비스를 펄어비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저는 뭐 일단 펄어비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위메이드는 조금 뭐 오르기는 오르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이제 분석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서 뭐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차선 호주로는 카카오 게임즈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출이 없는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리비안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폭스바겐의 시가총액도 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로 이게 네,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팅을 할 만큼 이렇게 강한 종목에 좀 고밸류 종목에 베팅할 만큼의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라는 시장이 될 것 같고 근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표라던가 호재거리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왔는데요. 분명 우리 시장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종목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대를 잘 가지고 시장에서 좀 투자 관점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현주 전문가의 오늘 팁도 잘 확인하시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